제3장 생명력 기반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정체성 구현 3-1 개체의 정체성 개념과 역할 역할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다양한 개체들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한다. 예로서 우주에서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서 행성, 소행성, 해성 등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태양의 중력은 행성들을 궤도에 유지시키며 지구는 태양의 중력 덕분에 적절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한다. 또한 태양은 지구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날씨와 기후, 생명 활동을 유지시킨다.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구 생태계 생존 활동의 기반이 된다. 지구에 속한 달은 지구의 썰물과 밀물을 만들어 지구 생태계의 생명 현상을 유발한다. 지구 생태계는 다양한 유기체와 무기체가 상호작용하여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곳이며 강, 바다, 사막 및 호수 생태계 등으로 구성된다. 자연 생태계의 무기체는 생태계 환경을 이루는 온도, 빛, 토양, 대기, 물 등과 같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요소들이다. 생태계에서 무기체들은 일정 지역 내에서 생존 가능한 생태계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한다. 예로서 바닷가의 모래는 바다와 육지 간의 경계를 만들어낸다. 바닷가 모래는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육지의 흙이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바닷가의 모래는 바다와 육지를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바닷물은 육지의 오염물을 정화시키며 육지의 황토는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하기도 한다.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는 동식물 등의 다양한 생물을 뜻하며 이들은 생태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의 역할을 한다. 예로서 녹색 식물은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광합성을 통해 영양물질 만드는 생산자 역할을 한다. 동물은 다른 유기체를 먹어 에너지를 얻는 소비자 역할을 한다.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은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토양으로 돌려보내는 분해자 역할을 한다. 자연 생태계에 속한 생물들의 이러한 역할은 자원 이용과 재생, 에너지 전달, 폐기물의 분해와 재활용 등의 생태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들의 고유한 역할은 이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생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생존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자생적 생존 질서를 만들어낸다. 예로서 벌과 나비는 식물의 꽃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먹이를 얻는다. 식물은 이들로부터 꽃가루 바지를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 소나무 집단은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놓는다.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면 소나무는 이 땅을 떠나 새로운 척박한 땅을 찾아 뿌리를 내린다. 소나무가 떠난 땅에는 화렵수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자연 생태계 구성원들의 고유한 역할은 생태계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에 기반한 자연의 완벽한 존재 질서를 형성한다. 우주에서 별들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 우주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 속한 모든 개체들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 우주와 자연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우주와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고유한 역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에 관계한다. 예로서 소나무는 소나무로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잔디는 잔디로서 고유한 특성이 있다. 태양은 태양으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자연 생태계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성질을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우주나 자연에 속한 개체들의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며 개체의 고유한 가치이며 본질이고 핵으로서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한다. 즉, 개체의 정체성은 개체의 존재 가치에 관계한다. 가치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방식에 관계한다. 목적은 추구하는 가치이므로 우주나 자연에서 개체는 각각 존재의 목적이 있으며 이들의 고유한 역할은 개체의 정체성 즉 개체의 존재 가치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생태계 개체들의 고유한 역할은 공동체적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질서는 그들의 정체성에 의존한다. 즉, 생태계의 공동체적 생존 질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가진 본질적 가치 즉 정체성에 관계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나 자연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며 고한 역할을 통해 우주나 자연의 공동체적 질서를 유발한다. 이러한 개체의 정체성은 파워오 속성과 함께 개체의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 개체의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하는 것은 스스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힘이나 계기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
개체의 정체성과 파워오 속성을 활성화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다음 섹션에서는 개체의 정체성과 파워오 속성 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3-2 생명력과 개체의 정체성 활성화 1. 생명력의 개념과 역할. 지적한 것과 같이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있는 힘이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여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는 생명력이 있다. 예로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충동이며 성장 경향성이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와 인간에게 내재하는 강한 충동으로서 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확장시키며 자율적 개발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최선이 되기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낸다. 내재적 동기는 명백한 외적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활동에 관련된 가치나 기쁨 때문에 행동을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 즉, 내재적 동기는 외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통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한다. 내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은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어떤 외부적 이유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재적 동기는 심리적 욕구와 성장을 위한 선천적 추구로부터 자발적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생명력이다. 인간의 자유추구 원천적 힘은 천부적인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생명력은 지적한 것과 같이 단순히 살아있는 힘이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여 다른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며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추구는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공통된 천부적인 것이다. 또한 우주에서 지구와 태양은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한다.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며 27일을 주기로 자전하며 우주 자체도 스스로 변화한다. 예로서 우주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태초 빅뱅 이래 지금까지 약 137억 년 동안 상생과 협력의 질서 속에 자율적 또는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에 속한 개체에도 생명력이 내재하며 우주의 자율적 성장과 발전은 우주의 생명력에 관계한다. 자연 생태계에 속한 동물과 식물 등의 유기체들은 스스로 호흡하고 성장한다. 지구 생태계도 스스로 변화하여 성장과 발전한다. 예로서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자연 생태계에 속한 유기체와 무기체들은 생태계 균형 속에 자율적 또는 자발적 성장과 발전하였으며 외부로부터 자율성이나 자발성을 방해하는 역기능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미래에도 지속된다. 따라서 자연 생태계에는 생명력이 내재하며 자연 생태계의 균형 속에 자율적 성장과 발전은 그 생명력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와 자연 생태계와 이들에 속한 개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자아실현의 충동을 유발하여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자율적 개발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은 자신에 속한 개체를 질서 속에 자율적 또는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한다. 따라서 생명력은 인간과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를 유발하고 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여 나가는 본질적 에너지이다. 지적한 것과 같이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은 태초 빅뱅의 파워에 관계하므로 이들의 생명력은 태초 빅뱅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태초 빅뱅의 파워는 생명력을 포함한다. 태초 빅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생명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태초 빅뱅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태초의 빅뱅의 에너지는 너희는 먹고 싶은 사과를 고르지만 태초의 에너지 원형은 내가 사과를 짚으면 그 사과는 내가 먹고 싶은 사과가 된다. 에너지 원형은 필요한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함으로써 영원한 삶과 늙음이 없는 생명을 누린다. 나는 주님께 흰 빛이 모든 빛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에너지 원형도 그러한 것인가? 질문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은 형이학적인 것이다. 에너지 원형은 이 셀프 스스로 생성되고 컨트롤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뜻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아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원형은 지극히 순수함으로 죄인이 빛이 오면 죄인이 숨는 것 같이 에너지 원형을 죄인이 받으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된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출하였다. 이후 죄로부터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 속에 에덴에서 추출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생명력, 개체의 정체성 및 파워 속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 개체의 정체성 활성화와 기능적 파워 5 속성 패턴 선택.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개체에 내재하는 것은 스스로 활성화되지 않고 특정 힘이나 계기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 예로서 본능은 동물 개체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 이러한 본능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외적 자극이나 내적 힘 즉 생식샘이나 갑상선 등의 내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등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것과 같이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서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하는 개체의 정체성이나 파워 5 속성은 생명력이나 엔트로피 등과 같은 힘이나 계기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예로서 엔트로피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무질서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이다.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 상태가 되고 감소는 질서 정연한 상태가 된다. 예로서 지구 대기 오염이나 토양 오염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뜻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자기 정화 임계값을 지나면 생명력은 잠재기에 진입한다. 이 경우 개체의 정체성은 비활성화되고 엔트로피에 부응하는 특정 파워 속성이 활성화된다. 개체의 정체성이 비활성화되고 특정 파워 속성이 활성화될 경우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의 정체성에 따른 개체의 역할은 무산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깨어진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자기 정화 임계값 아래에 있을 경우 생명력이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한다. 왜냐하면 지적한 것과 같이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있는 힘이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여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기 때문이다.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파워 5 속성을 활성화하여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왜냐하면 지적한 것과 같이 개체의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 구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5 속성 패턴과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나 자연 생태계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연의 유기체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 이들은 가치에 따라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 예로서 소나무와 참나무는 각각 생태계에서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 유기체의 이러한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은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을 결정한다. 즉, 유기체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은 그들의 정체성에 따른 기능적 선택의 결과이다. 생태계의 생성과 성장은 이들에 속한 개체에 의한 파워 속성의 기능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것이 비하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을 선택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명력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5 속성 작용 패턴은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에서 개체의 정체성 구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나머지 파워 속성이 결합한다. 왜냐하면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나 자연 생태계 개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산하고 우주나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워 5 속성의 이러한 작용 패턴에서 결합의 중심이 되는 파워 속성을 지배적 파워 속성이라고 한다. 파워 결합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파워는 파워 결합의 핵이 되고 나머지는 핵의 주변부가 된다. 예로서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의 결합체이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므로 태양계 핵이며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의 주변부를 구성한다. 태양의 가치는 태양계를 지배하고 그 주변부는 이러한 가치를 지원한다. 즉, 파워 결합에서 그 핵의 가치는 해당 주변부를 지배하고 주변부는 핵을 지원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지배적 파워 속성은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에서 중심이 되는 파워 속성이다. 따라서 지배적 파워 속성의 능력 특성은 개체의 행동 방향을 지배하고 나머지 파워 속성들은 지배적 파워 속성을 지원한다.
개체의 행동 방향은 개체 행동의 활성화 방향이며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에 관계한다. 예로서 개체의 창조 속성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경우 개체에는 새로운 물질이나 에너지 창출을 위한 행동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고 나머지 파워 속성들은 그 결합 구조를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 지배적 파워 속성 즉 창조 속성의 행동 방향을 지원한다. 개체의 이러한 행동 방향 즉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자신의 본질 즉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에 관계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생명력은 잠재기에 진입하고 개체의 정체성이 비활성화되어 개체들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은 무산된다. 그러나 엔트로피가 감소할수록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시키고 파워 5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이 경우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구현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엔트로피의 증감 원리에 대해서는 제4장 엔트로피와 생명력 비활성화 및 파워의 회귀 특성과 생명력 회복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은 그 정체성에 따라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인간은 의지적으로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패턴을 결정한다. 즉, 인간의 의지유형과 파워 5 속성 패턴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인간의 생명력은 자아실현 경향성이며 인간을 자아실현으로 이끄는 선천적인 힘이다. 그러나 행동과학자들에 의하면 소수의 사람만이 자아실현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들에 대해서는 제2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자아실현 자기 경영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들은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다. 유기체를 구성하는 개체들 사이에는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가 상호 교환된다. 이것을 위해서 개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부응하는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를 창출한다.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에 관계하므로 이들이 창출한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 등은 파워에 속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주나 자연 생태계 개체들의 파워 창출과 정체성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